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연말인데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 다 집에서 안 나가죠. 밖에 파는 건 상대적으로 비싸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주말에 제가 잠깐 나가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근데 주말이니까 있는 거야. 주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동태나 경기를 판단할 때는 주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주말은 원래 사람이 많아요. 왜냐? 주말에 다 쉬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밖에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진짜 경기를 보려면 평일에 봐야 돼. 평일날. 예. 자영업도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평일날 봐야 됩니다. 예. 주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야. 근데 주말 장사만 돼가지고는 현상 유지 안 됩니다. 평일에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평일까지 잘 되는 가게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즘 주말도 정말 잘 되는 가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밖에 잘 안 나가요. 안 나가. 왜냐? 나가면 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돈이야. 귀찮아, 그리고. 나가는 게. 나가면 또 씻어야 되고, 차려입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날씨도 추워. 예. 날씨도 추운데 돈이 없어. 벌벌 떨어서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올해 연말은 그 어떤 연말보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 폭풍 전야를 맞이하기 위한 뭔가 좀 그런 느낌 같아. 뭔가 예, 큰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 상을 맞이한 느낌이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걱정도 많고, 예, 그 표정도 보면 뭔가 힘들어 보이고, 밝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거리 표정을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사람들이 요즘에 금전적으로 좀 힘든 사람도 있고, 특히 젊은 사람 요즘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예. 왜 연말인데 조용할까? 원래 연말은 시끌벅적하거든요. 왜 조용할까? 일단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좀 원래도 힘들지만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일반사 대부분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월급쟁이인데 이 월급쟁이도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예. 뭐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일단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고 거기다가 회사가 뭔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걱정하는 분도 많죠. 중요한 판단이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죠. 예. 예전과는 다르게 본인 다닌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단 뭐 특정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뭐 대기업, 중견, 중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은 자기의 회사,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회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영업이익 같은 거 떨어지고 심지어 적자가 나는 기업도 좀 있잖아. 대기업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니, 기업이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돈이 안 벌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아. 그럼 그런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걱정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니, 이 회사도 생각해봐. 회사 사장님도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직원들 안고 갈까요? 안고 가는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내 보낼 사람들 내 보내려 하겠죠. 울산 현대자동차 근처에서 요식업 하는데 이렇게 판이 날리긴 처음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돈 잘 쓰는데 이번 연말은 다들 지갑이 얼었나 봐요. 예. 아, 현차 근처에서 울산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업 근로자 소득이 넘버원입니다. 아시죠? 예. 요즘에 이런 공업단지 근처에 장사가 안 돼요. 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공단 근처에 보면 윤가도 있고요. 고깃집도 있고 밥집도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직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근로자들이 뭐 일 끝나고 이제 해포 풀기 위해서 뭐 고깃집 술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식 같은 게 많은데 요즘 회식도 많이 없고 그냥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이게.
사실은 현차 다닌다 해도 다 월급쟁이 여러분. 예, 현차가 그래도 뭐 월급쟁이 중에 상위권이긴 한데요. 그래봤자 월급쟁이입니다. 예, 현차도 내년에 봐야 돼. 올해까진 그래도 괜찮았다 쳐. 예, 현차도 요즘에 예전 같지 않아 분위기. 그나마 대기업 중에서 나은 게 현차입니다. 아시죠? 예, 대기업 중에 나온 게. 근데 현차가 저 정도면 딴 데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쉐보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사님. 예, 쉐보레 좀 죽상이에요. 그렇지 판단이. 죄송합니다. 요즘 쉐보레 차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팔리고 외국에서 잘 팔리는데 국내에서 안 팔려. 생각보다 쉐보레가 지금 내수시장 사실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대신에 이제 북미 시장은 잘 돼. 근데 이게 더 악재예요. 이것 때문에 악재야. 그러니까 보면 쉐보레가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미국 가서는 돈이 돼요. 근데 문제는 관세 조항 때문에 관세를 먹이게 되면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쉐보레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옮겨서 미국 가서 생산하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차가 팔리긴 한데 예를 들어 트레일블레이저 우리나라 인기 없잖아. 북미 인기 엄청 많아요. 매년 10만 대씩 팔립니다. 네, 10만 대씩 팔려요. 그리고 이제 트랙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대 넘게 이제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안 팔린 게 맞아. 근데 국내에서 안 팔리고 미국과 많이 팔리는데 미국은 배 타고 넘어가면 관세가 붙잖아요. 그 관세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차피 미국 공장인데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 가서 만들자. 그럼 관세 좀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철수 말이. 그렇죠? 판단이. 예. 그래서 지금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본인 회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다닌 회사에 윗사람들이 몇 명 이제 나가고 하니까 걱정되죠, 이게. 특히 나이가 좀 40대 접어드신 분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보통 나이가 40대면 차장이거든요. 차장이 뭐가지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아시잖아, 이게. 예. 내외 사수 같은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나가는 거 보니까, 하, 조만간 내 차례가 오겠구나. 예. 이런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도 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안해서 안 쓰는 것도 있어. 왜냐?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내가 당장 잘리면 어떡하지? 나 가족도 있는데. 나 나가면 할 거 없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돈이 아예 없어서 안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한데, 돈이 있는데, 내 아내가 걱정돼서. 그러다 보니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뭐냐. 소비 트렌드가 일단 대부분 가성비예요. 가성비. 일단 비싸면 안 사요. 맛이 좋아도 비싸면 안 먹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밖에 파는 음식들이 다 비쌉니다. 옷도 비싸고, 신발도 비싸고, 먹는 것도 비싸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몰락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옷가게, 신발가게. 예. 보통 시내 같은 데 가면 그 시그니처가 아울렛이 그렇지 않습니까? 옷상점 같은 거. 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홍대나 이제 동대문 가면 이제 옷상점 같은 거 많잖아. 브랜드 옷. 근데 이게 가장 죽쓰고 있어요. 왜냐? 일단 온라인보다 비싸니까. 일단 지금 오프라인은 온라인의 그런 가격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해봐. 온라인이 인건비가 안 되지만 오프라인 인건비 들어요. 점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세나 뭐 가게세도 나가요. 점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처럼 똑같이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남겨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번화가는 거기다 권리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투자한 돈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처럼 똑같이 팔 수가 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가격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은 500원, 1000원에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진짜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 비싸게 팔면 안 가요. 안 가. 근데 오프라인은 온라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버티기 힘든 거죠, 이게. 예.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 안 좋고 가성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이용하고 새 제품보다는 중고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중고 시장은 오히려 더 거래가 더 많을 겁니다. 예, 더 싸게 살려고. 물론 중고 거래 사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보면 가장 없어진 가게가 이제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아니면 이제 액세서리 아니면 신발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브랜드 그런 이제 신발 가게나 옷 가게도 많이 없어져요, 이게. 옛날처럼 브랜드 옷이라고 해서 막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브랜드 옷은 또 비싸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에서 무조건 사 먹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 프랜차이즈 맹점이 뭐예요? 가격대가 높다는 거죠.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간 프랜차이즈 가격은 역대까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어떤 브랜드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올라갈 거야. 내년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국밥 1,000원 올라가고, 김밥 한 줄에 500원 올라가고, 치킨 가격 1,000원 뭐, 1,500원 올라가고, 배달비 올라가고, 이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요즘에 비싸면 잘 안 찾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치킨이 잘 안 되는 거야. 치킨이 맛이 없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가격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싼데 실속은 좀 많이 없어.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사 먹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어떤 가성비, 실속은 더 많이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가격이 높고 이제 좀 가격 경쟁에서 이제 밀리는 곳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10명 중에 7명이 자영업 하는데 요새 힘들다네요. 7명 중 1명만 잘 되는 시대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것도 심각하네요. 아니, 이분은 친구 중에 왜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통 요 친구 중에 자영업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기껏해 한두 명 아니야? 상식적으로 자영업보다는 월급쟁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친구들이 어떻길래 다 대부분 자영업하는 거야? 이분이 뭐 친구가 엄청 많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10명 중 7명이 자영업한다는 건 내 친구 대부분이 자영업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문제 있어, 이것도. 이것도 많이 문제 있는 거야. 웬만하면 직장 다녀야죠. 웬만하면. 물론 뭐, 개개만 사정이 있겠지. 뭐,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못 버텨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아,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주변 친구나 지인 중에 자영업하는 사람이 있긴 해. 근데, 많지는 않잖아, 이게. 보통 여러분 아는 사람 10명이면, 보통 7, 8명은 직장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한 두세 명이 자영업이고. 아니면 자영업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뭐, 공지사 일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네, 이분은. 10명 중 7명이 자영업하는 데 힘들다. 아닙니다. 더 많을 거예요. 10명 중에 한 8, 9명이 힘들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뭐, 안 있는다 말한 3명도 안 있는 것 뿐이지 돈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없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많이 남겨먹기 힘듭니다. 많이. 예, 보통 무한리필집 같은 데 보면 그나마 장사 잘 되잖아. 근데 그런 데는요, 정말 박리담이라기 때문에 막상 사람 많은데 이제 마진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무한리필도 점점 가격이 올라간 추세라 가지고 그 무한 고깃집도 요즘에 인당 2만 원 넘게 받잖아 이게.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7명 중 한 명이 아니라요. 10명 중 한 명도 잘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자영업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많이 없어요. 한 명이 잘 된다 해도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봐야 돼. 이 자영업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장기 집권하기 힘듭니다. 장기 집권. 예. 내가 지금 잘 돼도 나랑 똑같은 가게 생겨버리면 금방 떡락할 수 있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잘 먹고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이게. 예. 한 가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오랫동안 자영업 생존하고 잘 되는 케이스는 진짜 드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할 때 상권 분석하자 그러면 저기 잘 되네?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 저 사람 똑같은 거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들어간다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비슷한 거 따라하는 거 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무한리필 잘 되네? 거기 무한리필 차려야겠네. 차린다니까, 이게. 그러면 같이 차리면 넌걸라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반반씩. 그럼 매출이 확 떨어져,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도 앞으로 봐야 됩니다. 얘네를 잘 됐지. 대학 동기 모임 중에 사업한 애 둘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이 터 잡아놓은 거 하는데 힘들다고 난림. 일량이 많아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 너무 세 덜려던다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해놓은 거를 일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미 밑바탕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낫죠. 예, 낫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는 거 물려받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망할 가게면 그 친구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니까 어느 정도 매니아층도 있고 오랫동안 롱런했으니까 이제 자식 그거 보고 들어간 거겠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막상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못 써요, 이게. 예. 그러니까 터전없이 자영업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부모님이 원래 자영업했는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돈만 좀 할 수 있는 거. 예. 요즘에 그걸 잘 되는 케이스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은요, 다 배수진이 끼고 합니다. 배수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 하는 순간 빚쟁이가 됩니다. 막대한 빚쟁이가 돼. 특히 프랜차이저는. 왜냐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자영업 이제 창업비를 대출 없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창업비가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가형 카페도 권리금 이것저것 하면 2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 서울은 더 비싸겠지. 3장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 평수는 적단 말이죠. 평수는 한 10평이 안 돼. 보통 저가형 카페는 프랜차이즈는 목이 좋거든요. 그러면 권리금 이것저것 합치면 정말 많이 들어가. 가긴 좁은데. 일반 사람 그만한 사업 자금 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럼 대출 받아야 됩니다. 보통 집담보로. 그래서 만약 그 자영업이 많아잖아. 그럼 내 집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거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아파트 그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영업이 엎어지면 우리 집도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하면 아이가 힘든데 그 대출금 갚는다고 이제 집 팔아버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자영업은요, 사실 잘 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가게들도 지금 간당간당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일단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쓸 가능성이 큽니다. 안 써요, 이게. 그만큼 젊은 사람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사람들이 더 지갑을 안 열 거예요. 물가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고용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영업 중에서도 막상 살아나는 곳은 지금보다 더 없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잖아요. 폐업하면 이제 빚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빚 갚기 더 힘듭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짜투리 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없어요. 보통 자영업자 사업 망하면 보통 가는 게 노가다나 뭐 택배 문제나 배달 쪽인데 요즘에 그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빚 갚기 힘들어 망하면. 이게 있는 거야. 보통 자영업자 많으면 빚이 많이 생기거든요.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 어디 가서 일할 겁니까? 노가다도 요즘에 일이 없고 택배 물류도 요즘에 하겠다는 사람 많고 배달도 요즘에 포화 상태고 어디 뭐 회사에 넣어주는 것도 없는데 사업할 때 가장 쫄딱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오버해가지고 2호점, 3호점 아니면 가게를 확장해 대출 더 받았다가 더 크게 망하는 거야. 네,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그것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건데 그 유지해가지고 빨리 빚 갚고 있잖아요. 적당히 보고 쳐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있잖아. 나 사업 잘 되네 이때 기회를 싶어가지고 괜히 막 확장하고 인테리어하고 더 돈을 쓰고 대출 받다가 더 크게 엎어져요. 네, 그게 더 위험해. 사람이 장사뽕이 치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노하우가 뭐 제대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시기 잘 맞아 잘 돼. 그러면 사람 뽕이 차거든. 어? 나 마이다스의 손 같은데? 나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건드려요. 어? 아니 여기서 가게 좀 확장하면 2호점 하면 두 배니까 돈 두 배를 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더 꼬꾸라집니다. 더 많이. 예. 그게 가장 위험해요. 사업봉이 차가지고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괜히 뭐 확장하다가 그 확장한 것 때문에 더 안 돼가지고 예. 빚이 막대하게 늘어나죠. 사실 작게 해서 작게 망하면 다행인데 지금 크게 망하잖아. 크게 망하면 진짜 답이 없어. 그럼 빚이 억 단위 가거든요. 가게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뭐 창업비 적게 들이고 막 있으면 사실 털고 나면 그렇게 막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제 크게 해가지고 크게 말아먹은 사람. 예. 저렇게 해가지고 억 단위 빚이 하는 거. 집 팔아도 안 돼, 이게. 그럼 나온 빚은요. 이제 가족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은커녕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사업해서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 어떤 자영업이든 그냥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